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오늘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이태원 참사 있지 않습니까? 이태원 압사 사고 요거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이 진상 규명을 위한 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또 우리 뭐 피해자 구제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 피해자들의 권리를 해줘야 된다. 또 이 피해자들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담긴 특별법입니다.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달에 강행 처리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제2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가 소위 이제 이번 총선 끝난 다음에 소위 무슨 여야 협치 명목으로 이 해당 법안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들이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이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고 있으면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또 하나의 세월호다. 이런 얘기가 딱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세월호와 관련해서 지난달에 쓴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의 취지가 뭐냐면 세월호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 세금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간다. 그런 취지로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지난달에 썼던 기사 그걸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달에 썼던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집중 취재 세월호 10년 전국 세월호 관련 시설 현황. 지금까지 쓴 돈은 약 2,200억 원. 향후 예정 지출액은 최소 3,623억 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2,200억이 들었고 예정돼 있는 금액만 해도 3,623억이고 요 두 개만 합쳐도 얼마입니까? 거의 6천억에 달하는 돈인데 이것도 최소치로 잡은 거고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왜냐면 이 전국 각지의 세월호 사고를 명목으로 세우는 그 시설들의 운영 유지비, 인건비 이것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어떻게 더 많이 들어갈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플러스 알파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봐도 지금까지 2,200억 그 다음에 지금 예정돼 있는 돈만 3,623억 원, 그 외에 이 해당 시설 운영 유지 인건비는 별개. 그러면 여러분들 연간 수백억이 들어가는 거고 많게는 천억 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 세월호 관련 시설에. 근데 이 세월호 관련 시설이 어떤 법에 근거해서 지금 전국 각지에 세워지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또 하나의 세월호라고 말씀드린 거는 뭐 세월호 사고를 비하하는 세월호 사고를 폄하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라는 거, 그 사고가 일어난 배경, 그 사고의 원인, 그리고 그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그 경과, 여러분들 그거 모르십니까? 거의 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고의 원인은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숨겨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이 세월호 관련 시설들이 이렇게 전국에 들어서고 있고, 그리고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진상을 규명하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마치 여야 협치 명목이라는 지금 식으로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거 대통령실에서도 이걸 환영을 했지 않습니까? 왜냐 여야가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환영할 만한 법안입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대체 이걸 왜 환영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대체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진상을 규명한답시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조사위원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결국엔 이게 뭐냐? 다 우리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 법으로 떤 기구를 만든다. 이 기구에는 누구들을 갖다 이렇게 인원을 갖다가 정하고 충당하고 이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또 얼마씩으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여기에 대한 돈은 또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고 모든 이런 무슨 특별법 이런 것들의 핵심은 인건비를 얼마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각종 사업들을 진행비는 또 얼마 줘야 되고 그 사업들은 누구한테 이렇게 맡길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핵심입니다. 사실은. 왜냐? 여러분들 이태원 참사 진상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배후 세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런 사람들, 거기 있던 사람들 죽으라고 누가 뭐 어떻게 음모를 꾸몄습니까? 그런데 무슨 진상을 규명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습니까? 물론 그 어떤 사고든지 특히 이와 같은 대형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특히나 이제 국민적 충격이 크고 그다음에 그때 이렇게 생을 달리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유감 이런 것들이 다른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는 점, 그거는 누구나 다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그리고 또 법을 만드는 여기에 있어서 뭐랄까 이런 약간 편파적이라고 해야 될까, 편향적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기준이 없다고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사고가, 그런 사고가, 물론 이태원 사고라는 거는 이제 그 뭐 좀 특별한 면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사고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다른 사고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참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때 어딥니까? 밀양에서도 있었고 그다음에 충북 제천입니까? 거기서도 있었고 요양병원. 그런데도 다 참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 진상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데는 진상 규명 밝히지 않는 그런 목소리도 없고 조사위원회도 설치를 안 하고 왜 이런 특별법도 제정을 안 했습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국민의 목숨에 그 대하는 그 적용하는 기준이 다른 겁니까? 왜 이런 데에는 특별법을 만들고 왜 세월호에는 똑같은 다 사고인데 해상 사고든 무슨 육상 사고든 다 똑같은 교통 사고인데 그 교통 사고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는 우리 국민들이 이미 그 사고 발생 당시에 이미 상당 부분 알고 있었는데 대체 뭔 특조위를 만들고 뭔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계속 세금이 들어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왜 대풀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 세월호 특별법으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월호 관련 시설들에 들어간 돈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세월호 뭡니까 소위 말하는 희생자 있지 않습니까? 이 희생자들한테 그 유족들한테는 과연 돈을 얼마를 줬느냐, 여러분들 이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서 제가 관련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2015년 6월 달에 세월호 배 보상이 위로지원금 국비 지급 결정 이런 제목의 이제 보도자료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엔 뭐냐면 단원고 학생 희생자의 경우 1인당 평균 배상금 4억 2천만 원과 국민성금 2억 5천만 원, 위로지원금 5천만 원 등 총 7억 2천만 원을 받고 그 유족이 단원고 교사의 경우에는 배상금 7억 6천만 원과 국민성금 2억 5천만 원, 위로지원금 5천만 원 등 10억 6천만 원을 유족이 받고 일반인 희생자는 4억 5천만 원에서 9억 원대 수준의 금액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월호 배보상위원회가. 여러분들 다른 사고에서 이렇게 금전을 지원한 일이 있습니까? 이 정도의 금전을 제공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합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월호 시설에 들어간 돈 2,200억 합치고 앞으로 들어갈 최소 금액이 3,623억 원이라는 걸 또 합치고 대체 얼마입니까? 거기다 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규모를 추정할 수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어떻게 되느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발의됐을 때 비용 추계 를 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인건비 수준이 이렇습니다. 먼저 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위원장 보호소는 2023년 기준 1억 5,919만 원, 상임위원 보수는 1인당 1억 5,162만 원 곱하기 4명 이렇습니다. 다 합치면은 이들 인건비로 2024년에는 9억 7,700만 원, 2025년에는 9억 8,800만 원. 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이 인건비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2024년 9억 7,700, 2025년 9억 8,800 이렇습니다. 또 조사위원회는 또 사무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무처를 설치하고 그 60명으로 정원을 정한다. 그리고 직원 보수는 또 얼마냐? 직원 보수, 뭐 일반직 공무원 얼면 별정직 공무원 인건비 또 얼마 해가지고 이게 나온 게 결국에는 2024년에는 인건비로 31억 8,700만 원, 그리고 2025년에는 32억 2,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기관 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2024년 4억 1,700만원, 2025년 4억 2,500만원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인건비로만 연간 36억 원 이상이 나간다 그 말입니다. 아까 앞서서 상임위원들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합치면 결국에는 총 인건비가 연간 한 46억 내지 47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 인건비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활동을 할 때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은 아예 지금 제외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문기구가 또 있습니다. 이 자문기구에 대한 비용 뭐 별의별 게 많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아직 이 비용 추계에 잡히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2절에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지원 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54조 지원의 원칙. 국가 등은 이 법에 따른 피해 구제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등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 건강, 복지, 돌봄, 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생활지원금.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금 이하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먼저 1호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 2호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이태원 참사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심리상담 등의 지원. 국가 등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정원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참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 치료. 국가는 피해자가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그러니까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봄 이런 걸 갖다가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 뭐 이런저런 내용이 있고 법률 지원, 국가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 등은 금융채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자를 경감시켜 주거나 또는 그 채무, 원금을 갖다가 좀 탕감시켜 주거나 또는 그보다 더한 조치를 또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 법률 내용이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또 있습니다. 공동체 회복 지원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 시행. 국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건강, 복지, 돌봄, 노동, 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여러분들 시설이 또 나왔습니다. 국가 및 유가족단체와, 여러분들 유가족단체와 이걸 왜 협의를 해야 됩니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뭔 말이냐면 제가 뭐 지금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왜 이걸 유가족 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 그겁니다. 이게 세월호 특별법하고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돈 들어가는 내용들만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모 사업 등의 시행. 국가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추모 공원을 조성해야 되고 추모 기념관을 건립해야 되고 추모 기념관 자료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 연구. 여러분은 그러면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인력이 있어야 되고 보존, 관리해야 되는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걸 전시하는 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조사, 연구하는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무인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또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 또 인력은 어디서 데리고 옵니까? 글쎄, 이거를 이제 민간 위탁을 아마 줄 텐데 민간 위탁 수탁업자가 누구겠습니까? 아마 여기에 나오는 유가족 단체 또는 유가족 단체가 만든 재단 또는 뭐 다른 민간 단체 이런 데가 이걸 수탁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전례를 봤을 때. 결국에 뭡니까? 제가 거기까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모 사업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추모 기념관 자료 및 기념 사업에 관한 홍보 교육과 이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배포, 추모의 건립, 추모 비석을 세운다는 겁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훈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러분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훈련 시설, 이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전남 진도에 무슨 국민해양안전관, 그다음에 경기도 안산에 뭐 어쩌고 저쩌고 400억 들여서 또 만들고, 또 경기도 안산시 거기에도 또 이런 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인천시에도 또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이 세월호 사고 명목으로 안전사고 예방 훈련 시설이 전국 각지에 아마 천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재난안전 예방훈련시설 이거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된다. 여러분들 설치하는데 공짜로 합니까? 국민 세금 들어갑니다. 운영하는데 그냥 무인시설로 놔둡니까? 아닙니다. 다 인력이 들어갑니다. 인력 공짜로 부립니까? 다 인건비 나갑니다. 그 인건비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그 밖에 관련 사업 이겁니다. 아주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추상적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여기에서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식으로 아주 확장성 있게 여기다 끼워 맞춰서 세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악의적인 세력들이 여기에다가 이런 명목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빌미가 되는 조항들이 쫙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문제점입니다.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영장 청구 의뢰권이 어쩌고 저쩌고 그것들은 이제 상당히 이제 법리적으로 따져야 될 문제인데 그런 거 솔직히 좀 체감 이렇게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달리 이런 돈 나가는 문제는 누구나 쉽게 체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이런 돈을 써야 되지? 이런 걸 딱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그런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어떤 이제 단체가 만들어지냐면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 추모위원회에서 이제 각종 추모 사업 그런 것들을 갖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추모 시설들을 설치하는데 특례를 적용하게 되고, 재단에 이걸 갖다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모 시설 여기에다가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12구 재단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 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줄 수 있다. 이 근거를 지금 또 마련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누가 만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1호 추모시설의 운영 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2호 사회적 참사의 예방을 위한 연구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호 피해자의 심리 생활 안정 및 사회 복귀 등의 지원 사업. 4호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여러분들 항상 무서운 거는 그 밖에 또는 기타 이렇습니다. 여기도 그게 딱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앞으로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 여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서 통과시킨, 이걸 합의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으로 우리 국민 주머니에서 더 얼마나 많은 세금이 또 나가야 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또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정말 그 효과가 불분명한, 무슨 진상을 규명할 게 뭐가 있으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고, 안 그렇습니까? 이태원 참사 그 사고가 비극적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고와 견줘서 그 비극성이 배가 되는 건 아닌데, 다른 사고에다가는 이런 것들을 해준 적이 없는데 왜 세월호는 이렇게 하며 왜 이태원 사고는 이렇게 하며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공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정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정치적으로 자기들 주장만 얘기할 뿐 정작 국민 입장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왜 여기에다가 국민 세금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얘기한 사람들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이런 내용까지, 그래서 우리 국민이 앞으로 써야 될 세금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정치인 중에서 무슨 여기에 독소 조항이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에 문제가 되는 조항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법리적인 내용만 얘기했지 실제로 가장 여러분들하고 직결되는 문제들, 이 돈 문제들, 세금 문제들, 안 그래도 지금 먹고 살기 팍팍하다, 안 그래도 정부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지금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하려고 그러면 진상 규명만 하면 됐지. 진상 규명한다는 명목으로 위원회 설치하고 그들 인건비 주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이런 사업들까지 꼭 해야 되고, 이렇게 정부가 보조하고 지원하고 출연하고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내용이 길었지만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 해당 법안의 내용들을 같이 살펴본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중요한 거는 결국엔 이 뒤에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이 사업들의 국민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 국민 세금을 결국에는 받아 먹는 세력들, 단체들은 또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단체들, 이 세력들이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추적 관찰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